자,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 자,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죠. 이러면 소유자는 얼마? 4분의 3. 면적은 얼마? 3분의 2. 동의받는다. 맞죠? 2번.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건 무슨 사업인가요? 재개발이죠. 재개발입니다. 3번.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 민법 갖다 쓰죠. 민법에 무슨 규정? 사단법인. 조합하면 안 돼.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 외의자는 정비사업 조합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정비사업 조합 이렇게 하세요. 우리 정비법의 조합은 반드시 명칭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명칭을 써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다. 그러면 소유자 몇 명으로 본다? 한 명. 공유도 한 명. 한 명이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무조건 한 명입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하며, 자, 우리 조합의 조직은 총회가 있고 대의원회가 있죠. 우리 정비법은 총회도 물어보고 대의원회도 물어보고 참 내용이 많아요. 어쨌든 개발조합하고 비교 한번 해봅니다. 개발조합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 수가 몇 명?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죠. 그런데 정비법은 조합원 수가 몇 명?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하는 게 차이점이죠. 두어야 한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 뭐 개정되고 그러시면 물어본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합원이 너무 많죠. 100명 이상이죠. 그러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산으로 가지. 그래서 뭔가를 의결하기 힘들잖아요. 총회에서. 그래서 대의원회를 만들어라는 얘기야. 그 대의원의 숫자를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거든.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10분의 1이 또 100명을 넘는다는 거야. 그 조합원이 100명이 이상이면 너무 많아서 대의원회를 만드는데 대의원 숫자가 또 100명 이상이 되면 넘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과거에는요, 100명을 넘으면 대의원 숫자를 100명으로 한다 이렇게 잘랐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100명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0명으로 합니까? 100명 이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야. 100명이 넘어도. 단 얼마를 넘으면 안 돼? 10분의 1, 조합원의 10분의 1을 넘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100명 이상으로 할 수는 있는데 10분의 1 범위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또 총회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자, 우리 정비법에는요, 그 밑에 박스에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죠. 대의원에서 총회 권한을 대행 못하는 거, 우리 개발법의 조합에 몇 가지가 있었어. 대행 못하는 거 5가지 있었잖아. 계획이 2개죠. 개발 계획하고 무슨 계획? 환지 계획은 대행이 안 됐지. 실시 계획은 대행이 됐잖아. 계획 2개 대행이 안 됐고 3개가 뭐예요? 정임위가 해산하는 거지. 정임위가 해산하는 거. 요건 대행이 안 됐거든. 요 개발법은 딱 5개인데 우리 정비법은 너무너무 많아. 대행 못하는 게. 그래서 정비법은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 단 요 5개 하고 그대로 비교하는 거야. 정임위가 해산하는 거 똑같아. 똑같고 우리가 계획이 2개 있었잖아. 개발법에. 대행 못하는 거. 개발계획 환지기 2개 있잖아. 근데 이 개발계획에 해당하는 게 정비계획이잖아요. 근데 이걸 조합총회에서 의결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시장군수가 만드는 거거든. 그럼 개발계획은 그러면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 궁금하신 분 계세요? 아니, 개발법의 개발계획은 조합총회에서 의결할 일이 있어? 개발계획은 대행 못한다니까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건 조합총회에서 여기라는 경우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조합총회에서 하는 일이 없어. 할 경우가 왜 조합이 여기 나오거든. 아니,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구추조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합총회를 여기 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개발계획은 있다는 거야. 구역이 먼저 지정되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조합이 나오니까 거기는 있어. 근데 그 몰라도 상관없어. 어쨌든 우리 정비법은 요거는 조합하고 관계없는 거고, 요는 신양운수등기 만드는 거고, 여기부터 이제 조합이 나오는 건데, 그럼 뒤에 무슨 계획이 나와? 시행계획이 나오죠. 뒤에 관리청구획 나오죠. 다 총회해야 돼. 우리 개발법은 실시계획이 총회에서 대의원에서 대행이 되잖아. 근데 정비법은 대행 안 돼. 정비법은 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다 총회에서 해야 돼. 그거 하나 기억하고, 또 정임위가 해산하는 거 똑같아. 대행 안 돼. 그 정도만 기억하고, 그 정도. 더 기억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대의원에서 대행이 안 되는 거, 그 정도 기억합니다. 25번 문제 갑니다. 25번.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건 너무너무 많이 보신 거죠? 당연히 겸직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2번. 조합장이 아닌 임원. 자, 이것도 정비법에서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임원이잖아요. 임원은 본래 대의원이 안 되거든. 근데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죠. 조합장은 의장이기 때문에 임원이 된다.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조합장은 대의원 돼 안 돼? 되죠. 그거 하나 주의하고.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 제기하면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때는 당연 퇴임한다. 자, 우리 지난주에 개발조합의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봤죠? 미, 피, 피, 파. 또 금고. 금고는 형이 다 집행이 끝나고 아니면 면제가 확정되고 몇 년간? 2년간 결격이었잖아. 우리 공법에 또 요거 2년 기억하다가 중개사법 3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중개사법 3년이 더 많이 나와 우리 시험에. 공법 2년은 잘 안 나와. 그래서 금고 이상 2년.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은 집행유예도 있죠.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우리 지금 결격 사유 아니야?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그 유예 기간만 결격이야. 유예 기간만. 거기까지가 결격이거든. 미, 피, 파, 금고 다 아시는 거잖아. 평소에 많이 들어봤잖아. 거기다가 정비법도 똑같아. 정비법은 거기에다 하나를 더 더해. 정비법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어. 그럼 10년이에요. 10년. 10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비법에서 벌금 받으면은요, 10년 동안 임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결격이야. 어쨌든 결격 사유 중 어느 한 해에 임원이 해당됐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당연 퇴임한다.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5번.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면은 그 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모하기 전까지는 철회되죠. 그럼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추진위원회 동의한 자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도 인가 신청 전이라면 철회된다 안 된다? 된다. 자, 26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보세요.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문제도 뭐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1번을 읽어봤죠. 누구든지 향응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5년 5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2번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 안에서 정관. 자, 임원 대의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임원 대의원 얘는 무조건 정관으로 정합니다. 임원 대의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로 정해? 정관. 그럼 임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 다 뭘로 정한다? 정관으로 정합니다. 자, 그런데 정관으로 정하는데 몇 년 범위 안에서 정해? 3년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는 뜻이죠.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합은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들을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틀렸죠?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만약에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놔두세요. 4번 조합의 임원회는 조합장 1인과 이사감사를 구성하면 맞죠?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원은 결격이 있죠. 5번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는 조합장을 뭘로 본다? 대의원으로 본다. 아시겠죠? 조합장을 대의원으로 본다. 아까 대의원 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28번 문제는 할 수 있겠죠? 재건축에 동의 묻는 겁니다. 10초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됐어요. 자, 문제 넘어갑니다. (29번) 문제 보세요. 시행계획 인가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재건축 사업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자, 조합은 언제 시공자를 선정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무슨 방법? 자, 선정은 시공자든 설계자든 선정은 다 어디서 한다고 그래? 총회에서. 무슨 방법?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2번 이상 유찰이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자, 시행자는, 자, 2번 지문이 뭐냐 하면요. 시행자가 뭐를 작성한다?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뭐를 받아요? 인가 받죠? 자, 시행계획 밑에는 동그라미 몇 개? 항상 동그라미 3개 공부했잖아. 실시계획 밑에는. 자, 인가는 누구한테 받아? 응? 정비법은 인허가 관청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시장운수 등이다. 아시겠죠? 시장운수 등한테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시장운수 등은 인가 안 받겠지? 작성만 하면 되겠지. 인가 받은 걸 변경하면 어떻게 할까? 변경. 인가 받아야지. 인가 받은 걸 중지하려면 어떻게 할까? 폐지하려면 다 인가 받아야지. 새로운 행위입니다. 경미한 변경은 그렇지. 우리 정비법에 인가 받은 사항에 경미한 변경은 다 신고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 인가 받은 사항에 경미한 변경은 신고잖아. 그럼 경미한 사항 신고해야 되거든. 그런 거 신고 수리를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신고 수리를 며칠이나 하라고. 이번에 새로 생겼어. 그 기억을 아무도 못하지. 나도 이야기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며칠? 우리 주택법에도 사업계획 승인받고 착공 신고 이런 거 하지요. 거기도 20일이야. 야, 우리 이번에 새로 생긴 거야. 우리 건축법에도 건축 허가 받고 착공 신고 하죠. 아, 건축 허가 받고 공사하려면 착공 신고 하잖아. 하는 거 안 하는 거 고민을 하면 안 돼 지금. 착공 신고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건축법도 그 원칙은 허가 받지만 경미한 거 신고하고 건물 짓는 거 있죠. 신고하잖아. 근데 거기는 신고 수리 의무 기간이 달라. 건축법은 좀 건축법은 이게 생긴 게 지금 2년 전에 생긴 거고 올해 새로 생긴 게 정비법하고 주택법인데 그런데 20일로 바뀌었어. 20일로 나가시. 참고로 그럼 경미한 거 변경 신고하지? 그럼 시장운수 등은 며칠 이내 신고 수리해 줘야 돼? 두 번째, 공법상 계획은 누구 의견 들어야 돼? 누구 의견? 객관식으로 갈까? 누구 의견 들어야 돼? 1번 소, 2번 주민, 몇 번? 아니 주민 의견 듣지 누구 의견 듣겠어? 항상 두 번째 의견 들어서 이 공람이잖아. 공람에서 인가하잖아.
공란 며칠? 또 생각해봐. 또 생각. 우리 잘하는 거 생각하잖아. 천정을 보고 생각하든지. 14일이라니까. 아까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 계획만 며칠? 30일. 다 14일이잖아. 아까 기본계획도 공란 며칠 했어? 여기도 며칠? 14일. 근데 공람 14일 했잖아. 그럼 변경 중지 폐지 어떻게 해? 어차피는 다시 공람해야지. 경미한 변경은 어떻게 해? 경미한 변경은? 뭔 신고를 해? 의견 안 듣는다 그러면 되지. 계속 신고하는 주민 의견은 경미한 걸 안 듣는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안 듣는다. 그 인가있으면 우리한테 또 뭐 해줘? 고시하지 고시. 자, 공사계획에 고시가 떨어지면 이때부터 수용이 들어가잖아. 수용은 이 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 공시법 준용하죠. 자, 공시법 내용은 안 물어본다니까. 이 법에 있는 걸 물어본다고. 공시법은 사업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받은 것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라고? 시행계획 고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돼? 재결. 시행기간 내만 하면 되잖아. 시행기간 내. 요 두 개는 개발법에도 있었죠. 그런데 정비법에는 한 개가 더 있었지. 사후 현물 보상. 정비법에는 원래 수용은 미리 현금 보상하는 건데 여기는 아파트 줄 수 있다니까. 정비법은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준공인가.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게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행계획 인가가 떨어졌는데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을 이렇게 수용해요. 그런데 재건축은 수용이 아니잖아. 재건축은 아까 시행계획 인가 고시 떨어지니까 매도 청구 절차 들어갔잖아. 아까 시행계획 고시가 떨어지고 30일 이내에 동의할래 안 할래 회답을 촉구한다 이런 말 있었죠. 그거 다 시행계획 인가가 나고 나서 얘기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개는 공식이야. 개발법에도 동그라미 3개. 근데 개발법의 실시계획은 요 2개가 달랐죠. 개발법은 주민 의견 안 듣고 지자체 의견 들었잖아. 개발법은 실시계획 고시했을 때 사업인정이 아니었잖아. 맞지요? 그런데 우리 정비법의 시행계획, 공사계획은 복잡하죠. 복잡하잖아요. 왜? 개발법은 토목공사인데 정비법은 토목공사하기 전에 건물 철거도 해야 되고 토목공사 다 끝나면 또 아파트를 또 지어야 되고 지어서 분양해야 되고 하는 게 절차가 복잡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4개 더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요? 안 나? 우리가 지금 그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이 시점에 도리도리를 지금 도리도리는 지금 2살 때 끝내야지. 동그라미 4개를 냈어. 그게 존비가 뭐가 있다고? 존비 협동심이 있다고 그랬잖아. 존비 협동. 존비 협동. 처음 들어봐요? 존비 협동. 일부 건축물은 뭐 할 수 있어? 그냥 존치시키거나 뭐만 하면서 리모델링만 하면서 인가 받을 수 있어요. 시행계획 인가. 물론 이럴 때는 존치 리모델링하는 건물 소유자 동의 받습니다. 그 동의까지 기억 못 하셔도 돼. 물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동의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고. 두 번째, 사업비죠. 사업비. 돈 좀 매치해라. 이거는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지. 자, 요거는 2가지가 결합돼야 돼. 무슨 사업에서?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 그것도 시행자가 믿지 못할 누구? 지정 개발자가 3개거든. 시정개발 3개야. 토지 등 소유자, 민관합동법인, 신탁업자. 3개 중에 제일로 믿음성이 안 가는 놈이 누구예요? 토지 등 소유자인 지정개발자. 요 2개가 결합이 돼야 돼.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 2개가 결합이 되면 사업비의 몇 프로? 그렇지.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례. 2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돈 예치가 또 국회법에서 이행보증금 있었죠. 이행보증금. 거기는 왜 예치했어? 기환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까봐. 조건부 허가할 때. 맞죠? 거기도 20%, 여기도 20%. 같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기억하자고 이렇게 했었죠. 여기는 언제 돌려줘?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국회법의 이행보증금은 언제 돌려줘? 준공검사를 받으면 즉시 돌려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뭐가 있어? 학교가 있죠. 교육시설.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장, 교육감과 협의해서 인가를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전부 뭐하고 관계 있다고? 시행계획 인가하고 관계 있는 거야. 요런 내용으로 인가 신청할 수 있고 요런 경우는 시장군수 등이 인가를 할 때 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응? 요는 시장군수 등이 인가할 때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해서 인가해줘라 이런 말이고, 마지막에 동의조 요게 제일 어렵죠. 요게 제일 어렵잖아. 이 시행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조합은 동의가 아니고 찬성입니다. 요거 우리 지금 몇 번 물어봤는데 이 조합은 요 시행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 이 시행계획은 반드시 조합이 만약에 시행자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아까 요거는 대의원에서 의견을 못한다고 그랬죠. 총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총회 개최해서 여기 얼마 찬성받아야 돼? 과반수. 우리가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는 뭐예요? 과반수가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이게 일반 의결 정족수예요. 그런데 이거는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니고요. 조합원 전체의 과반수입니다. 이 시행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이 두 개가 똑같아. 또 걱정할 일이 생겼네. 또 걱정할 일이 생겼네. 시행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반드시 총회해야 되고 총회에서 얼마 찬성 받아야 돼?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뒤에 얘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과반수가 안 되고 3분의 2 찬성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들으면 기억이 날 수도 있어. 어떤 내용일 때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 사업 비용이 10% 이상 늘어나, 그런 총회는 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 내용에 그런 경우는요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 또 생각이 날 수가 있어. 우리 거의 기억상실증과 같은 지금 상황이니까 충격요법도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 이마에 뭐 붙인 거야 지금? 아니야. 이마에서 빛이 나네. 빛이 나. 본인 말이에요 본인. 이마가 반짝반짝 빛이 나네. 건설 자재비가 막 올라간 거야. 건설 자재비. 그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났는데 보니까 왜 늘어났느냐 보니까요. 건설 자재비, 쉽게 말해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올랐어. 이거는 3분의 찬성받는데 해당 안 됩니다. 그런 돈은 빼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비가 지출이 보니까 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10% 늘어난데 보니까 분양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줘야 되잖아.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주는 이 돈을 갖다가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니까 또 10% 이상 되는 그런 돈은 빼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안 한 자에게 보상금 내주는 게 있는 거 빼고 사업비가 몇 프로 이상 늘어났어? 10% 이상 늘어나면 그때는 3분의 2가 찬성이에요. 그래도 들어본 그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누구는 또 동의받아? 토지등 소유자. 자, 토지등 소유자가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밖에 없어? 재개발밖에 없잖아. 재개발. 그러면 이 토지등 소유자는요 조합 안 맞는다는 뜻이잖아. 대신에 얘는 요 시행계획에 대해서 조합 동의 받아야 돼. 여기에 대해서 조합 동의 받아야 돼. 재개발 동의가 얼마인데? 4분의 3? 2분의 1. 아시겠죠? 여기 시행계획에도 동의 받는. 공공은 동의 안 받아. 뭐 지정개발자까지 몰라도. 그래서 문제 한번 봅시다. 29번에 2번 지문에 있다가 했죠. 시행자는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행계획인가 신청하기 전에 윗줄. 시행계획은 반드시 총회해야죠. 총회에서 아까 얼마 찬성받으라고? 과반수. 예외적으로 얼마? 3분의 2.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중지, 폐지 똑같이 총회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럼 경미한 변경은 어떻게 한다? 신고. 그럼 경미한 변경은 총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지. 요 내용은 이번 지문은 시행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으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시행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으로 바꿔도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하죠. 자, 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는 조합 설립 동의를 그대로 받는 거야. 4분의 3, 2분의 1. 소유자는 얼마? 소유자는 얼마? 큰 게 뭐라고? 정비법에는 큰 게 뭐야? 소유자잖아,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3. 토지 면적이 얼마? 2분의 1이 돼야죠. 그게 틀린 거예요. 4번 시장운수 등은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할 때 해당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밑줄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시행자가 누구다? 밑줄 지정개발자 괄호 안에 지정개발자 중에서도 누구?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돼. 이때는 정비사업비의 몇 프로? 20% 범위 20% 범위 안에서 조례적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언제 돌려준다고? 정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돌려줍니다. 5번 시장운수 등은 시행계획 인가 괄호박해 인가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200m에 뭐가 있어? 교육 시설 학교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지자체의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뭐 해야 된다? 협의하여서 인가를 해야 되고 인가하는 걸 변경할 때도 당연히 다시 협의를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 끝을 내주지는 못하겠고 문제는 뭐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게 이론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정비법 마무리 짓고 이제 건축법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준비 좀 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